되고 있는 거 맞겠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교무실이고요. 녹음이 잘 되는지 모르겠네요. 우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우선 영상으로 수업 준비한 내용은 어제의 두 번째 단원인 한글 맞춤법이 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교과서 페이지가 중세국어 뒷부분 있죠? 116페이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116페이지에 이 자료가 50페이지가 넘는데, 다 보진 않을 거고요. 필요한 부분들만 중간중간 발췌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감을 한번. 한글 맞춤법과 오늘날의 국어생활.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을 이해하여 오늘 올바른 표기 생활을 하는 표기, 한글 맞춤법을 바르게 사용해서 맞춤법에 맞 표기하는 방식. 이걸 생활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다음 두 번째는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적용하여 이 원리를 알고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무엇을 맞춰온다. 돌아볼 수 있는, 완성하는 나의 맞춤법 실력 이런 걸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단원의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을 이해합니다. 다음 두 번째, 혼동되는 표기나 띄어쓰기와 관련된 국어 문제를 한글 맞춤법 조항을 찾아서 해결한다. 다음 세 번째, 자신의 국어 생활 성찰하고 올바른 표기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생각을 여는 질문, 어, 한번 볼까요? 교과서 116페이지죠. 요즘 나는 변호사가 주인공인 드라마 법정에 서서 피고인의 잘잘못을 가리면서 관련된 법조항을 들어 조목조목 말하는 모습이 정말 멋지다라고. 그런데 우리말을 표기할 때도 지켜야 할 조항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니? 우리말을 적을 때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을 담은 한글 맞춤법의 주요 조항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글의 다른 표현을 알아볼까 했습니다. 음, 별게 없네요. 네, 넘어가시죠. 네. 여기서부터는 선생님이 좀 사라지고요. 아, 아이패드를 여기 위에 보이나? 네, 아이패드를 들어가서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 화면 보여주세요. 자, 화면. 오, 기술 좋아요. 네. 자, 보시죠. 처음이 있긴 한데, 아, 할만하네요. 가능한 필기는 하고, 조금 위주로 가리키는 어, 필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어의 규범인데, 자, 국어에는 4대 규범이 있습니다. 국어의 4대 규범은 한글 맞춤법. 1번,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다음 표준어 규정. 우리 1학기 때 했었죠. 그다음에 요거 두 개는 이제 2학년에 가서 배워야 될 거예요.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네, 외래어 표기법은 외국어를 그러니까 외 들어온 우리 외래어를 한글에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지, 뭐 콜릿 뭐 이런 거 어떻게 표기하는지를 얘를 외래어를 정해놓은 게 외래어 표기법이고요. 그러면 로마자 표기법은 우리말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거. 우리 길 가다가 보면 볼 수 있는 그런 이정표들 있죠. 어, 그런 거에 보면은 지하철역이라든지 근데 적혀 있는 알파벳으로 된 로마자 표기법.
이런 걸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는 1번 한글 맞춤법을 하죠. 한글 맞춤법의 개념은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해놓은 규정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논리는 제1장 제1항, 제1장 제1항과 제1장 제2항이 기본에 제1장 제1항이 핵심입니다. 한글집법은 표준어를 적는데 표현을 소리대로 적는데 소리대로 적는 게 원칙에 소리대로 적는데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요 대원칙을 내서 소리대로 적는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표음주의라고 해요. 표음주의의 원칙을 따르고 어법에 맞도록 하는 걸 표의주의라고 합니다. 얘를 적절히 선택해서 한글 맞춤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1장 제1항이 제1장 제2항 띄어쓰기 그죠? 띄어쓰기 띄어쓰기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필요성 사람마다 표기 방식이 다르면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에 혼란이 생길 수 있고 한글 맞춤법에 올리고 이를 적용하여 정확히 표현해야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있겠죠. 그래서 한글 맞춤법이 필요하다. 자, 그다음 표준어 규정. 표준어 규정이 지금 우리 한글 맞춤법과 오늘날의 국어 생활이니까 표준어 규정도 이렇게 개념을 보내요. 자, 표준어 사용의 원칙과 표준 발음을 체계화한 규정이다. 원리는 표준어 사정 원칙, 표준어 사정 원칙, 이나 표준어 교양 있는 사람들 교수님 현대사 얼마 이거 정한다. 표준 발음법은 표준의 실제 발음을 따를 때 국어의 정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한다. 이게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118을 넘어가고 페이지 제일 처음 나오는데요.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자, 다음 상황에서 교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을 생각해. 자, 여기 영상을 보니까 밑에 스웨터, 초록, 파랑 어떤 게 더 나아요? 아, 자, 댓글을 보니까 나요, 뭘 나요? 그래서 어느 게 다만 어느 게 나아요. 자, 이 나타는 아기를 낳다 뭐 이럴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나아요 잘못됐죠. 어떤 게 나아요 이렇게 고쳐야겠죠. 그랬더니 이제 대답이 초록색이 더 무난해요. 무난히 인싸가세요. 곤란해요. 그걸 아마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니네. 네, 물란해요가 아니고 무난해요. 무난해요를 쓰고 싶다. 초록색이 어려움이 없다. 무난해요. 더 낫다라는 얘기네요. 네, 이걸 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동영상 자막에 나타난 나와 댓글에 있는 문화는 어법에 맞지 않은 표기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답을 썼고요. 여기 모난과 나타와 낫다. 기본형은 쉬워 열심히 있는 낫답니다. 근데 이게 나아요 쉬워 탈락이 나서 나아요 네, 쉬워시 탈락하고 일찍 활용하니까 쉬워시 빠집니다. 자,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의 역사를 한번 봅시다. 한글 맞춤법의 역사는 1933년 제정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광복 후에 1938년 정부 수립과 함께 국적으로 채택돼요. 한국어 정서법. 정서법이 뭐냐면은 바르게 쓴이라는 뜻. 바르게 쓴의 법전이 되었다. 이후 수정이 거듭되어 오다가 1988년에 한글 맞춤법이 표준어 규정과 함께 발표가 되었습니다. 88년을 기준으로 88년에 제정법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한글 맞춤법이 이어져 오고 있다. 굉장히 오래된 거죠. 자, 그다음 국어서 본문 봅시다. 언어를 올바르게 표기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글 맞춤법은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 우리말을 한글로 쓸 때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일정 정책 제1항을 한글 맞춤법은 언어를 소리대로 적네. 그래서 했죠. 표음주
포인트로 함을 원칙으로 표위주의. 표준어는 전 국민이 한국어를 쓸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양 있는 사람들은 현대 서울말, 현대 서울 아니고 지방 사람들 억울하겠죠. 경험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2항 우리말 문장의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띄어쓰기 규정입니다. 이것도 띄어쓰기도 한글 맞춤법에 포함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방금 표음주의와 표의주의에 대한 있는데 설명이 나왔 표음주의는 소리대로 적는 표 형식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형태를 밝힌 단어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적는 표기 방식을 표의주의라고 합니다. 한글 맞춤법 1항에서 소리대로 적되라는 부분이 표현주의를 반영한 것이고 겉으로 가고이라는 부분은 표현주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거기서. 자,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제2항에 대한 해설. 자, 여기 보면 2항에 이런 말이 있죠. 단어, 문장의 각 단어가 기준이야. 그래서 단어는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이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의 단위이기 때문에 들은 단어를 단어하여 띄어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다. 다만 우리말의 조사는 전미사의 범죄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것이어서 하나의 단어로 다루어지고 있다. 형식 형태를 보이며 이 말 이해알아요? 형식 형태에서 의견 혼자 쓸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단어지만 조사는 단어죠. 하지만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거 앞에 단어에 조사는 당연히 붙였습니다. 이걸 좀 알아주세요. 조사는 붙였습니다. 한글은 표현 문자이므로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예를 들어 구름이 꼭 솜사탕 같다는 문장에서 구름 꼭 솜사탕은 소리대로 쓴 예입니다. 그런데 소리대로 쓴다는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때가 같다는 같다로 소리 나지만 같게는 같은 단계로 그러니까 닷은 기계죠. 얘는 기억이고 그다음 얘도 이렇게 보면 안 되겠네. 여기 뒤까지 가의 티귿, 가의 치읓 이렇게 소리 난다는 거예요. 만약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만 적용하면 이들이 공통적으로 같다와 연관된 단어임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는 안 보고 우리 앞에 뒤에만 보니까 여기 뒤에만 보니까 같은 가지 이게 티귿하고 음, 같게하고 이해하고 같다 생각하기 어렵 연관된 파악이 어렵다. 이게 이제 1.1항의 필요성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법의 그 형태를 밝혀 쓴다는 원칙이 있어요. 형태의 본모양을 밝혀야 된다. 또한 우리말에는 이게 띄어쓰기를 해야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시죠. 구름이 꼭 솜사탕 같다라고 붙여쓰는 것보다 구름이 꼭 솜사탕 같다. 이렇게 띄어쓰는 것이 문장을 이해할 수 바로 문제가 나오네요. 이제 풀어보죠. 1번. 다음 단어들을 소리내어 읽어보고 한글 맞춤법 총칙제 1항에 따라 소리대로 적은 단어와 어법에 맞도록 적은 단어로 구분해보자. 소리대로 적은 단어는 이 색깔이 다 소분이 되어 있죠. 하늘, 아니네. 느리다. 네, 이렇게 색깔이네요. 네, 하늘, 색깔, 느리다는 소리대로 적은 거죠. 이렇게 소리대로. 어법에 맞도록 적은 거는 말. 이게 어떻게 소리 나죠? 말. 그러면 안 되죠. 맞다. 네, 얼음, 파스타, 쥐, 이렇게 되겠죠. 이거 다음 문장을 두 가지로 띄었습니다.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해보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띄어쓰기가 필요한 이유를 말해보자. 남을 좀 다오. 남을 좀 다오. 자, 이게 나, 물 좀 다오. 이렇게 띄었으면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남을 좀 다오하면 남죠. 그래서 띄어쓰기를 하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고 원활한 의사통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죠. 그럼 3번 보자. 3번에
한글마 지 국제 25항을 참고해서 제시된 문제에 올바른 표기를 관련 있는 규정을 찾아서 써보자 했습니다. 25항은 하다가 분해가거나 희나 이가 붙어서 도사가 되거나 도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다하는 경우에는 그 어휘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겠다. 하나에 이가 이나 붙는 경우 이 어휘구나 하다가 뜻이 않는 그냥 소리된 경우 그다음에 부사에 이가 붙어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유형을 나눠놨어요. 그러면 안 듯 보면 얘가 기본이 안 듯 하다가 붙냐 안 듯하다 올바른 표기 소리대로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 안 듯하다가 이게 원래 붙는 이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돼요.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다하는 경우에는 그 어머니는 부사의 원형을 밝혀줘. 그러니까 어, 안 듯되는 경우에는 얘는 관리 기준이 얘는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에 그러니까 반듯 하다가 여러분 생각하는 반듯 하다 살려 그래서 반듯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 얘는 소리가 들으니까 반드시 시옷이 뒤로 넘어가서 반드시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좀 어렴풋 경우에는 달빛이 어렴풋 달빛이 어렴풋 하다가 문제는 어렴풋하다 어렴풋하다에 희나 이게 붙죠. 기억에서 어렴풋 희가 아니고 어렴풋 희가 백점 어렴풋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서 원형을 밝혀서 원형을 밝혀서 풋이 거고 그때는 너무 어렵고 더욱이 얘는 더욱에다가 이가 붙은 역시 부사가 돼. 그러면은 얘는 원을 밝혀서 더욱 이 뭐 원형을 밝게 쓰는 게 있어가지고 원형을 밝게 쓰는 거고 얘는 원형을 밝게 쓰지 않아. 그냥 오늘은 반드시 숙제를 다 할 거야라고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반드시 숙제를 할 거야. 어렵지 않습니다. 얘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한글 맞춤법에 나와 있는 얘를 좀 더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한글 맞춤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다가 붙는 어구에 희나 이것을 뭐야 했다면 기억에 하는 그죠? 기억에 하는 어? 기억. 급히 꾸준히 수위 티는 희거 그리고 어렴풋이 깨끗이 우리 여기 봤는 반듯 수위 반드시는 여기 안 들어가 얘가 어렴풋이 방금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 소리대로 적었다. 여기 반드시 꼭 나가는 소리요. 그럼 되죠. 외에도 짜기 반드시 슬며시 얘는 소리대로 슬며시 얘 소리대로 슬며시 짝이 되겠지. 그래서 반드시 슬며 이렇게 됐어. 이렇게 안 쓴다는 거예요. 일단 부사에 이가 붙으면 역시 부사가 되는 곰곰이 오뚜기 우리 브랜드 있죠. 오뚜기는 표기가 오뚜기 명사도 있는데 오뚜기는 여기는 오뚜기사 이렇게 쓰는 거 일찍이 해주기라는 단어 처음 들어볼 텐데 만족스러운 듯 귀엽게 살짝 웃는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해주기 아, 금방 하네요.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 네, 잠깐만요. 해봅시다, 그냥. 해서 어디서 하는 거지? 저를 여기서 시간은
거의 40분이면 정리합니다. 자, 봅시다. 이거 헷갈리기 쉬운 된소리 발휘기 죠. 자, 다음 시간에 말해서 알맞은 표기를 고르고 된소리 올바른 표기를 강구해보자. 하고 싶은 걸 마음껏 고르라고 해서 다 담았어. 하면서 왜 난리 법석인지 모르겠네. 여기서 마음껏이 법석이 맞아요. 이 차이는 뭐냐? 자, 내가 밑에 읽어보죠. 우리만의 의문변동단에서는 예사돌이 기획돼서 기획 시험죠. 그리고 버섯 기획되기 기획 시험 지시 학교는 소리 영향을 받아서 소리 네, 즉 이렇게 껴서 소리는 배웠었죠. 대소리 듣기 개념. 대소리 듣기는 표기에 분양하지 않기 때문에 부덕으로 소리 나지만 들 된소리로 틀린 않습니다. 이렇게 음운 변동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얘를 법석이라고 써요. 하지만 이 경우를 제외하고 한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표기에 관한 양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거 여기 같은 왜 꼬리 같은 왜 꼬리 뚜마 도적 이런 거는 변소리로 쓰는 음복 이렇게 쓰지 않는다 반작 이렇게 쓴다는 쓰지 않는다는 표기에 반영해서 오빠처럼 두 모음 사이 여기는 오와 아 사이에 이렇게 쌍비음이 들어가는 거죠. 두 모음 사이의 소리가 마음처럼 마음 마침 니은 리을 비음이야. 이제 유성음이죠. 유성음 자음 뒤에서 나는 소리는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예를 들면 적세 뜸이 여기 두 모음사에 대한 된소리죠. 예를 들면 니을 리을 마침 뒤에서 나는 소리는 잔뜩 이런 된소리 쓴다는 거예요. 다만 기읍 비음 뒤에서 나는 소리는 이유가 있죠. 이런 경우는 된소리가 나는 경우 그러니까 같은 음절,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 적지 아니란 말이에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에는 된소리를 씁니다. 국수, 뚜기, 지 여기 주의할 국수 뒤에 된소리가 나죠. 된소리 경음화가 일어나니까 경음을 반영해서 쓰니까 국수로 발음 국수로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세요. 뚜기 이렇게 쓰니까 깍두기 주의 두기라고 쓰고 이런 뚜기라고 하죠. 지 소리 나지만 하나가 좀 지금 나머지 책임 뜻을 이루어진 단어를 의미하세요. 한 단어는 복합어인 눈곱, 말바닥법 등 표기는 이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형태수로 이루어진 있죠. 눈 플러스 곱이고요. 합성어죠. 발, 닭이, 바닥이. 이런 경우는 이 표기에 적용을 받지 않아. 그래서 눈곱으로 소리, 어, 복합어기 때문에 5항의 한 단, 5항 어딜 말하자면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여기. 얘네는 표현하지만 이렇게 쓰지 않는다. 여기는 다 대소리를 썼잖아. 얘네는 다 대소리를 썼는데 얘는 안 쓴다. 알겠어? 네, 그다음에 열율의 올바른 표기로 이거 굉장히 잘 나오는 거죠. 열율. 다음 발표에서 알맞은 표기를 고르고 열율의 올바른 표기를 참고해보자. 자, 이 도표는 실험, 성공률이 맞고요. 백분율이 맞습니다. 율의 차이는 뭘까요? 자, 우리말은 한자어에서 단어의 첫머리에 리을, 리을이 오는 것을 버립니다. 이걸 우리는 두음법칙이라고 하는데, 두음법칙은 양심, 노인처럼 한자음이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거고요. 이 외의 경우에는 설량, 연로, 같이 보는 등 환경이 있죠. 다만 리얼률은 모음이나 리은 붙이기 열률로 니은이 아닌 붙이기 열률로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모음이나 니은을 기준으로 모음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비율이 좋다, 비율이 좋다 할 때, 그다음에 니은이 나오는 거는 대표적으로 백분율, 백분율 이런 경우는 율로 열이나 율로
그래서 서열, 균열, 주기, 이런 게 붙는다. 니은 받침 뒤에 오면은 열과 율로 같이 니은을 틀려서 쓴다. 그래서 항공률, 원율로 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게 관련 규정 하나만 진짜 11항이고요. 11항은 이렇게 좀 치게 되죠. 그냥 을 역수 이후에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침이 있는데 부침에는 단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 범죄 없습니다. 계량, 전량, 소력, 기계 이렇게 이를 살렸었죠. 모음이나 이음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연료나 열지, 나열, 이열, 인열, 이게 맞죠. 전열 이렇게 맞다는 거. 좀 한글맞춤법 외 주요 어문 규정, 표준어 규정이 있고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로 맞죠. 국어의로 맞죠. 우리 생략했었죠. 국어에는 되게 배웠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4번 문제 풀어보죠. 자, 4번 문제. 율, 정률, 뒤에 본다고? 기억이죠. 그럼 당연히 걸려서 율로 쓰겠죠. 그 다음에 얘는 얘가 열로 적는다. 얘는 아니 뭐냐 얘 맞죠. 그 다음에 또 얘가 맞죠. 이게 오니까 싹 쪽으로 소리 나지만 예, 이것도 얘기지만 요 대로 적지 아니었다. 언뜻 니은 디오죠. 언뜻. 자 얘는 한 단어 안에 뚜렷한 하나 없이 나는 된소리까지. 그래서 다음들 차소리를 된소리를 줍니다. 표기를 한다. 나열 이제 같이 동치 나 이제 몸 열로 쓰. 자 된소리와 연료의 올바른 표기. 운을 잘 느낄 수 있다. 자, ENT 오니까 운율로 쓰기 맞겠죠. 다음에 듬뿍, 듬뿍 소리 여기 듬뿍 소리 나는 대로 쓰죠. 듬뿍. 다음에 짭짤한 ENT에 오는 요 짤한 소리 나는 대로 짤한 능률을 올리려면 이거는 능률을 쓰고 싶었던 건데 능률은 니을이 맞겠죠. 능률. 그다음에 행렬은 어, 행렬 맞죠. 이응이니까 역시 능률하고 똑같죠. 리얼로 써야 되죠. 그다음에 갑자기 없으면 안 되죠. 뒤에 오는 요 소리가 갑자기 하더라도 인부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라고 써요. 갑자기. 그다음에 이제 사이시오 표기까지 왔습니다. 자, 사이시오 표기. 진도계와 진도계. 요거 적어놨더라. 진돗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진돗개가 진도에 가면 또 섬에 개가 있는데 그를 진돗개라고 하죠. 네, 진돗개가 80 표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요. 진돗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진도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진도에서 나온 개죠. 진도에서 나온 개. 네, 진도의 뭐 품종을 순혈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이런 걸 진돗개라고 하고 쪽에는 인증을 받아요. 이렇게 진도라고 본답니다. 그래서 사시오 표기에 따라서 이렇게 의미가 돼 있죠. 사이시옷은 한글 맞춤법에 사이시옷 현상이 나타났을 때 쓰는 시옷의 이름을 사이시옷으로 합니다. 자, 사이시옷 표기 다음 지에 맞서 올바른 표기를 사이시옷의 올바른 표기를 참고했자. 자, 일단 진수 대한 공급 쉬웠습니다. 비가 와서 빗물에 옷이 젖었어. 이게 사실 다 규칙이 있어요. 그냥 쓰는 게 아니고요. 그걸 한번 배워봅시다. 우리말에는 합성어를 반드시 중요한 게 합성어입니다. 합성어는 어근과 그러니까 어근 플러스 어근이니까 얘가 앞말이고 뒷말인 거.
앞말과 뒷말이 어원이 뭐냐를 따집니다. 그래서 앞말과 뒷말 중에 하나라도 우리말이 있으면 사이죠. 다시 네, 앞말과 뒷말 중에 하나라도 우리말이면은 사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말은 한자가 한자어가 하나라도 끼어 있어도 돼요. 네, 둘 다 한자어면 사이죠. 사이시어서 결합하는 형태 중 하나라도 쓰는 우리말이면은 그리고 다음 조건이 한 마리 모음으로 끝날 때 나타나. 한 마리 모음이 그래야지 아래가 피니까 그 사이에다가 사이시오를 쓰기가 나타나는 거죠.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동시에 뒷말에 헛소리가 된소리가 나요. 된소리가 날 때, 나룻배, 전셋집, 헐세 이렇게 된소리가 날 때, 그 다음에 한 마리 첫 소리가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하나 건나는 거. 그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는 니은 기은 소리가 나요. 니은 두 개가 예를 들어서 빈일 하면 발음이 음운 변동을 따지지 않고 결과만 봤을 때 빈, 이렇게 니은이 생기잖아. 그다음에 닐, 이렇게 니은이 생기지. 그래서 그걸 니은, 니은 소리 건난다라고 표현해요. 이 경우에는 사이식을 또 붙여가요. 그래서 이에 따라 한자 등교에 우리말 이름을 기대하죠. 등교는 한자어라는 뜻이죠. 우리말 하나 뒤에 붙었죠. 등교, 등교 무슨 발음을 쓸 때는 등교길, 디귿, 시옷을 발음이 되면은 디귿이 되냐, 디귿을 이렇게 살려서 쓰는 경우도 되고, 동시에 또는 안 쓰는 경우도 등교길, 가 인정하는 법은 표준 발음. 긴 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소리나 으로 사이식을 붙여 등굣길로 잡는다. 등굣길로 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순우리말 비와 물이 결합할 때는 이은 소리가 난다. 왜냐면 얘가 모음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빈물 이은이 갈 때는 이은 한 개가 있기 때문에 사이식을 붙여서 물을 잡는다는 겁니다. 얘를 좀 이해하는 거 네. 얘들 볼게요. 자, 우리 이거 활발법 앞에서 했을 때랑 사실 겹치는 내용인데 이 경우에는 좀 더 집중해서 알아둘 게 포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전부 다 이렇게 원칙이니까 이렇게 표기하는 거 걸어두고 각각에 해당하는 설명해둔 것처럼 뒤에 니은, 디귿 이렇게 돼. 니은에 해당하는 얘, 디귿과 헷갈리지 않고 예를 들면 얘 깻잎이죠. 깻잎. 얘 깻잎. 이렇게 들과 발음이 나니까 니은, 니은 나는 거 알겠어. 근데 얘 같은 경우 아랫니, 엔, 니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엔, 니은 나니까 2번의 얘다가 아니라 3번의 얘다라고 하면은 헷갈리는 애들이 니은, 니은 했으니 이렇게 되고 얘는 원래 여기가 니은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아닌 거지. 원래 니은이. 그래서 얘가 니은하다 소리가 단다는 뒷말의 첫 소리 뒷말의 첫 소리 니은 앞에서 이 니은 앞에서 이은 소리가 덧난 두 번째 경우다라는 거 니은에 해당한다는 거 요게 어, 아이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어서 요거까지 좀 잘 알아두면 좋겠어요. 얘도 같이 마찬가지겠죠. 제삿날도 소리가 제삿날 이렇게 나니까 니은 니은이 덧난다라고 하면은 내가 니은 소리 하나 덧나는 니은 이렇게 이해하셔야겠죠. 그다음 도움들로 된 자, 요거 외우는 법 배웠죠? 몇 글자만 따서 공세수, 화폐회 이렇게 6가지를 외워야 된다. 곡간, 색방, 숫자, 작단, 횟수. 색반이 뭐냐고 하는데 색반은 창고 같은 거, 퇴비를 모아둔 얘네들은 외워야 됩니다. 색방, 색방의 경우에는
한자어지만 예외로 이렇게 쓰다. 근데 예를 들면 전세가 한자겠지 당연히. 얘 집이었어. 그럼 얘는 우리말이잖아. 그러면 얘는 우리말이기 때문에 전셋집이 맞나? 알죠? 근데 방의 경우에는 전세방. 네. 얘는 이게 왜냐면 방 우리말이야.